사실은 이게 슬로푸드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단어 자체로는 쉽죠. 직관적으로 쉽잖아요.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패스트푸드에 반대해서 나온 단어는 맞아요. 그 슬로푸드 운동 자체가 그 이탈리아 스페인 광장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그 프랜차이즈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 젊은이들이 30년 전에 젊은이들이 아니 여기 너무 상징적인 공간인데 왜 미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있어야 되지? 라고 해서 그걸 이제 반대 왜 그래야 되지? 의문을 풀면 사실 생각된 거고 그걸 계기로 우리 음식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슬로푸드를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할 때 Good, Clean, Fair Food for All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처음에는 everyone이었어. all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근데 그 모두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땅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슬로푸드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문장 하나예요, 결론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 이제 번아웃이 왔죠. 너무 이제 몸이 이제 버티지 못하는 너무 열심히 재밌게 살았더니 번아웃이 왔고 동시에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진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질문을 받은 거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자각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난 너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진취적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잘못 살았지? 생각을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가 좋을까?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 저한테 영감을 줬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헬렌 이어링 책들이나. 그러면서 슬로푸드를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왜 영감을 얻고 실천하지 않았지? 그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실천하자. 하나하나 실천 플랜을 짜면서 뭔가 미흡하다, 뭔가 정리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만난 책이 음식 문맹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내 개인 삶을 바꾸고 개인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시스템의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한 거죠. 푸드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망쳐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내가 오롯이 내 잘못도 아니었으니까 조금의 죄책감은 좀 덜어 놓으면서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계속 공부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슬로푸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계획은 이제 10년 정도 실천해보고 한 10년 정도 되면 뭐가 쌓이겠지, 뭐라도 돼 있겠지?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자 그랬는데 생각하니까 왜 굳이 결국은 평생 해야 될 공부이고 지금 내가 알게 된 것만이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공간도 열고 책도 만들고 강연도 다니고 그런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먹이자 해가지고 일단 한 4, 5년은 계속 먹이는 일을 했죠. 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신뢰감이 좀 쌓이면서 또 어쨌든 같이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서 지금은 처음에 시작은 음식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넓어진 상태여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게 된 것들,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정리하는데 다들 왜 잡지냐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마감하지 않으면 정리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온이라고 환경 커뮤니티에서도 같이 이제 이거는 에코라이프 비기너들을 위한 모임이에요. 조금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 경험들을 돕고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또 글로도 싣고 하면서 그런 일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사업도 사실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조금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하자라고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일들을 마을에서 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컨셉을 친환경으로 잡아주시고 그런 느린 슬로 라이프 잡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8년 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클린 페어한 선택을 하자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슬로 카페 달팽이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슬로 매거진 달팽이예요. 이 공간에서의 경험을 다 녹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정릉동에서의 이제 활동들을 마을 잡지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기적인 간행물은 아니에요. 돈이 모이면. 정릉동의 가장 큰 장점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잖아요. 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른으로서 어쨌든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이제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보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담긴 버들칩 마을의 잡지 B스토리가 나왔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시시밥은 그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나라는 고립 청년을 돕는, 고립 청년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먹거리 쪽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청년들에게 음식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돈도 벌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사업 아이템으로 슬러푸드를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는데, K2가 이제 다가와줬죠. 거기도 이제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때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공간을 못 찾으니까 여기 써라. 그렇게 해서 대신 내가 그동안 지켜온 이런 철학들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는 아이들한테 요즘 20대들, 청년들이나 다들 음식이 너무 정말 솔직히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립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식재료로 너희 친구들한테 좋은 밥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번 해볼래? 그렇게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시시밥은 식재료가 중요해요. 그 저희는 거의 90%가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농부님이나 생산자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현지에 가서 직접 본 현장을 보고 먹어보고, 그동안 저희 그 40회의 19데이라는 밥상 모임을 통해서 검증된 식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정릉을 예전에 저희 후배 집에 들어다 주느라고 한번, 여기 사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와보고, 밤에 그때 한번 와보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해보고 싶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험상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는 분께서 성북구가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 한번 거기 한번 가봐. 그래서 성북구에 누구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랬더니 누구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데려온 동네가 정릉동이었어요. 그때 이제 개울장이 열리는 날이어가지고 개울장도 보고. 전 지금 정릉에 7년째고요. 횟수로는 좀 있으면 8년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집은 여기는 아니었어요. 가게를 먼저 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먼저 시작했고, 좋아서 만족스러워서 바로 이주를 집까지 다 옮겨서 이제 살게 됐고, 정릉골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건강해졌고요. 많이 아팠었어요. 온몸이 다 망가져서 그럴 때 일단 너무 건강해졌고요. 살도 많이 빠졌고요. 이 얘기를 하면 다 웃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가벼워진 몸만큼 머리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도 가벼워졌어요. 그것이 주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왠지 모를 저 안에 들어있는 부채와 같은 사회적 책임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 그걸 답을 찾은 사람으로서의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또 삶이잖아요. 그래서 180도가 아니라 360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행복해진 거겠죠? 늘 즐거운 거. 네. 물론 가끔 짜증도 내지만. 일단 제가 처음에 제 삶을 돌아다 본 것처럼, 제 식단도 돌아다 본 것처럼, 그냥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지? 얘는 어디서 왔지?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 들어간 것들은 무엇이지? 라는 관심?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굳이 모두가 다
조리를 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힘든데 그것도 재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조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랬어요. 아침에 빵 먹는 사람이 70%래요. 다 그 사람한테 밥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왜냐면 너무 우리 쌀을 먹어야지 밀가루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빵 먹지 말고 밥 먹어 이러면 일단 뭐야 이렇게 듣고 싶지 않거든요. 당장 그렇잖아. 조리에 밥을 해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밥을 사 먹더라도.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 빵 먹어. 대신 굿 클린 페어한 빵 먹자.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주문해서 먹어보고 가서 보고 해서 그 빵집 리스트를 알려주는 게 제가 할 일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꼭 가장 좋은 거는 조리를 해먹는 게 제일 좋고, 조리를 해보면 어떤 식재료를 사야 되고 식재료를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식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잘 만든 것부터 모아놓은 것부터 찾아서 구매해 먹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 모든 걸 좀 정리해 준 책이 음식 문맹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글을 모르면은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모르는 사람을 음식 문맹자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음식 시민이 되자. 음식 시민은 고로 음식에 대해서 알고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음식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책인데, 이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를 어린이 초등학생 버전으로 만든 책이 있어요. 어린이 먹을거리 구출 대작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다 좋아하세요. 성인들도 잘 읽히고 그림도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이 책을 오히려 앞의 책보다 이 책을 더 탐독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가면은 세계에서 이런 먹을거리에 대한 이제 푸드 시스템이 글로벌화되고 산업화돼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쓰신 책 중에서 세계의 식탁은 누가 차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반다나 시바라는 생태 농업 학자인데요. 인도는 되게 심각하고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런 농업이나 먹거리 문제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저명하신 분인데 이 책도 한번 번역돼 있으니까 읽어볼만 할 것 같고요. 마음은 좀 열고 따뜻하게 가지고 있으면, 저도 제가 뭐가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러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지. 근데 음식도 그래요. 해주고 먹이고 이런 거잖아요. 같이 나를 위해서도 준비를 하는 거고, 내가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그냥 적어도 끼니를 때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어차피 먹을 거, 라면 하나 먹더라도 가능한 즐겁게 먹자. 그 다음에 좋은 거 먹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하나하나, 저도 이제 8년째 실천하고 있어도 너무나 아직도 좋은 음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거 먹지 말고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같이 맛있게 먹고 나눕시다. 감사합니다.